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영상에서 회생을 위해 부당하게 유출된 자산을 되찾아오는 부인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산을 유출시킨 장본인,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나 대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회생의 목적이 회사를 살리는 데 있는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나?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또 살펴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정 임원이나 이사의 행위 때문에 회사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왔다면 법은 그 부분은 따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4조에서 117조 사이에서는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임원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서 채권자를 위한 변제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법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절차는 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회생 절차는 회사라는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인데요. 이러한 임원이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에 대한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런 책임 논의가 나오나요? 회생 신청 전 내부 감사에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회생 절차 진행 중에서는 조사위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밝혀내기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회사 돈으로 부실한 계열사에 대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계열사에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이 된 거죠. 회사가 어려운데 이미 많은 돈이 대표이사에게 나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정한 가치, 적당한 가치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회사 자산이 처분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가로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절반 정도 되는 50억 원에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이 되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번째로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가격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를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회나 지배주주가 난 몰랐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죠.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는 나는 몰랐다, 나는 그 회의에 없었다 라는 말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 또 중요한 작은 흐름이 있는데 알고 또 방치한 것, 이런 것들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사라는 직위에 맞는 관리를 했는지라는 부분들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런 거 수임이 되지 않나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 보통 공인회계사분들이 하시는데요. 회사의 모든 재무자료와 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이나 부실한 자료 등이 발견이 되면 법원은 이 회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회생 절차를 기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회생에서 회사의 정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려면 부실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가능하면 그 책임을 분리하고 회사가 건강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회생은 정리하고 구조 조정하고 재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리의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사를 죽여온 손이 있다면 그것을 떼어내야 된다. 그걸 법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래가 있다면 부인권을 통해서 벌어졌고 부실의 원인이 된 책임이 있다면 임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법원과 채권단의 신뢰를 얻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수 회생전담팀은 복잡한 자금 흐름 속에서 법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회생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 회사를 망가뜨린 손과 살리려는 손을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 전문가인 저희와 함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워보시죠. 감사합니다.